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 이번 시간에는 더 리치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키스 캐머런 스미스라고 하는 젊은 남자예요. 네, 저자는요, 세계 1%의 백만장자의 부의 원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고 나서 33살에 자수성가형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녹여낸 책인데 너무너무 쉽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 두세 번 정도 읽었는데 너무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시나몬 향수를 사고 이쑤시개를 사가지고 이거를 두 개 이렇게 합쳐서 시나몬 향이 나는 이쑤시개를 팔았어요. 아이디어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로 마켓을 시작을 했고 중학교 때는 3달러짜리 껌을 대량 구매해서 팔았고 워런 버핏 생각나시죠? 워런 버핏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적용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시급 5달러 알바를 하다가 그렇게 25살까지 또 월급쟁이를 하다가 그렇게 살아서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새로운 사업, 작은 사업들을 하면서 33살에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서 백만장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노하우에 대해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10가지 연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10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번째 연금술,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10번째 연금술은요. 길게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제 이제 지인들을 만났는데요. 지인들하고 만났을 때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명의 지인과 같이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길래 5년 후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5년 후에도. 이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 나에 대해서 미래 삶이 아니라 미래 사회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하는 데는요.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건넸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방해거리. 뭐 남편이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어렵고 아이들이 조금 어려서 안 되고 뭐 내가 여기로 가고 싶은데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생각과 설계, 계획하는 데는요.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백만장자들의 공통점이 그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조급하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손해도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운 사람들이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최극빈층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대요. 그런데 저소득층은요.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산층은요. 한 달을 기준으로 생각한대요. 중산층의 월급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지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 고소득층은요. 1년을 생각한대요. 1년.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1년을 생각을 하고요. 초고소득층은요. 10년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10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10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계획해야 해요. 계획해야 하고 극빈층하고 저소득층은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먹고 자고 마시고 내가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요. 중산층의 사람들은 안정, 내가 삶의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거죠. 그렇지만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은요. 그야말로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생존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또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꿈꾼다면은 또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로 내 삶을 설계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이 세상 여행을 끝냈을 때쯤이면 난 어떤 모습일까? 내가 이 세상 여행을 마무리할 때쯤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과 작별하고 싶으신지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늘 상상해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10번째 연금술은요, 길게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라는 거. 우리가 그전에도 공부했을 때 이렇게 사이클, 인생에서도 사이클이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뭐 경제적인 사이클, 우리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때도 사이클 있잖아요. 그 사이클을 우리가 인정하고 크게 길게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누구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힘들어도, 지금이 살기 꽤 괜찮아도, 지금이 너무나 만족스러워도 누구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9번째 연금술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리치가 될 수 있을까? 9번째 연금술은요, 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선배님들 최근에도 지인들하고 어떤 모임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또 내 고객들하고 어떤 미팅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어떤 이야기? 그 궁금해요. 내 아이디어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신다면요, 너무나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하는 그 말이 바로 내 삶의 방향하고 같이 가거든요.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그 순간에 내가 나를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걸 원하는 사람인지,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 순간에도 나를 탐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과거에 내가 해왔던 일들, 그 다음에 그냥 자기에게 매몰된 상황에 대한 이야기. 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거. 나에게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들의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 상황에 몰입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내 삶에 대한 이야기, 내가 최근에 떠올린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요. 저는 너무나 신이 나요. 그게 각자의 이야기라면 그 생각에 정말 또 다른 생각들을 보태서 더 윈윈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얼마나 그 시간이 성장의 시간일까 싶어요. 백만장자들도요, 마찬가지로 늘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잡다한 주제, 그러니까 왜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라든가 뭔가 이렇게 왜 루머에 대한 이야기들은 입에 올리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 나의 상상에 대한 이야기,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은 곧 나의 미래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문을 거는 어떤 그런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 연금술을 소개하고 있어요. 8번째 연금술, 더 리치가 되기 위한 8번째 연금술은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변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변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잖아요. 너무나 빨리 바뀌는데 그 변화에 휩쓸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변화와 내 삶을 이렇게 동떨어지게 놓고 보게 된다면요. 갈수록 이렇게 거리가 더 격차가 커질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뭐 구글링하고 지금 이렇게 유튜버하고 SNS 다 하잖아요. 그게 귀찮아서 내가 저 멀리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면서도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변화가 두려워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백만장자는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변화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변화 자체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여기에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뛰어들 것인지. 소심한 사람들에게는 그 변화라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안정적인 것을 계속 찾아 헤매죠. 안정적인 것을. 그런데 현재 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곧 기회라는 것이고, 우리가 아주 소소한 행동들조차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 네. 그래서 지식인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지나간 세상에서 뒤늦게 준비를 마친 사람들. 그래서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공부해요. 석사가 되기 위해서, 박사가 되기 위해서 그 2년, 3년 동안 그 해묵은 지식들을 막 탐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빨리 저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지식과 현재의 상황과 미래를 접목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지 그걸 해야 해요. 그걸 더 고민해야 되지. 내가 과거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것은 네,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죠. 실제로 내가 뭔가를 도전해 보기 전에는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는 거, 도전해보는 거, 그런 거 좋아요. 내가 지금 많이 에너지가 딸리는 상황이라면 나의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해보는 거. 예를 들면은 호흡을 바라본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정말로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상담을 받는다거나. 상담을 받는 건요, 언제 어디서든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세상에 내가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든 그 에너지가 충전이 됐을 때 세상을 탐구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든 그것은 너무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또 더 리치가 되기 위한 7번째 연금술이에요. 그림 보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지 않나요? 네, 위험한 이미지를 좀 찾아봤어요. 위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안전망을 확보한다면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잖아요. 백만장자들은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요. 위험을 알고 감수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1원, 10원, 100원 내 손해도 보지 않기 위해서 안전망만 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망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없는 삶은 기회가 없는 삶과 같다라는 거죠. 필요한 지식, 어떤 필요한 지식이냐면요. 그 위험한 세상에서 내가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에요. 그런 지식들을 갖추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얼마나 실패할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 후에 내가 실행하면 돼요. 무작정 어마어마한 위험을 감수하고 가란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목돈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주식에 넣었다가는요.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시작이 필요하고 작게 시작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작게는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준비하고 발사한 다음에 조준하면 돼요. 작게 시작할 때는 위험 부담이 적잖아요. 그렇게 내가 훈련을 하게 되면요. 큰 상황에서도 아주 커다란 위험 상황에서도 내가 따져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제가 요즘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최선은 무엇인가? 최악은 무엇인가? 벌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했었을 때 나에게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그 마지노선을 딱 선택을 하니까 이게 떨어져도 괜찮고 올라가도 괜찮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계산을 하고 그걸 감수하면서 추진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6번째 부자가 되기 위한 더 리치가 되기 위한 연금술은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배우는 것은 너무나 즐겁죠. 선배님들도 배우는 거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 모임에 나오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너무나 벌어진다는 것을 정말 느껴요. 네. 이따가 끝나고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눌게요. 백만장자가 왜 서재를 채우고 꾸민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일까? 네, 백만장자들의 집이 소개될 때는 늘 그렇게 멋진 서재들이 보이잖아요. 저도 아주 멋진 서재를 꿈꾸고 있어요. 꿈꾸고 있어요. 소득의 일정 부분을 경제 공부에 투자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위험 부담이 없게. 그러니까 내 마지노선을 정해놓으면요. 이거는 뭐라고 하죠? 공부하는 비용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그러니까 경제 공부에 투자할수록 수입 또한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 경험도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배운다면은 그 배우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6개월 후, 1년 후에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생겨요.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도요, 하루에 30분, 딱 30분, 아니면 내 상황에 맞춰서 뭐 20분이든 40분이든 경제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시든, 돈을 투자하시든 조금씩 투자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모르게 되면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따른 격차가 커진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없지만 내 상황에 맞춰서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투자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속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배움은 성장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더 리치가 되기 위한 5번째 연금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배워라. 내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요즘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브랜딩. 내가 내 브랜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내 브랜딩을 잘 마케팅 해주세요. 브랜딩과 마케팅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퍼스널 브랜딩.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내가 월급쟁이이든, 내가 파트타임 일을 하든 나는 반드시 나를 브랜딩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브랜딩한 내 상품을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래야 우린 더 리치가 될 수 있다. 백만장자는요, 월급이 아니라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월급은 내가 시간과 맞바꾸는 돈이잖아요. 월급쟁이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월급쟁이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수익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 수익, 이익이란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샀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서 생기는 차익을 의미해요. 내가 시간을 주고 어떤 강의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강의를 샀잖아요. 그럼 나의 부가가치가 높아지잖아요. 내가 돈도 들였고 시간도 들였으니까. 그럼 내가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아주 작게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블로그 마케팅 하는 선배님들은 내 시간을 들여서 아주 좋은 컨텐츠, 블로그 포스팅 하시잖아요. 그걸 보시고 많은 이웃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다 광고를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력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블로그에다가 이 성장력 마케팅 글을 조금씩 올리는데요. 그걸 수익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백만장자는 판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판매할 수 있죠. 월급쟁이 마인드는요, 판매라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반드시 내가 무엇인가를 판매해야 되는 거죠. 내 시간에 부가가치를 더해서 나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서 그 브랜드를 마케팅하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월급쟁이 마인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는 정말 모든 월급쟁이들이 해야 되는 마인드 세팅인 것 같아요. 월급쟁이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가적으로 뭔가 일이 들어왔을 때 그거 절대 하지 않는다. 그거 왜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거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특히 우리처럼 더 리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4번째 연금술이에요. 4번째, 더 리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늘 이 이야기 나누죠.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베풀어라. 우리가 진정으로 돈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돈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장 쉽게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내 돈을 기꺼이 주는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돕는 방법.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내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기꺼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모르는 사람에게. 여기서 키워드는요, 모르는 사람에게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 돈을 주는 거, 뭔가 선물을 하는 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래서 늘 감사하라. 저는 3년째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할 거리 3가지, 그 다음에 오늘의 내가 이룬 성공일기 3가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적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 안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에게는요, 꼭 권해 드릴게요. 감사일기 꼭 한번 써보세요. 그거 나중에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할 거리가 많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연금술, 더 리치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연금술은요,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라. 정말 이게 직접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3번째, 그러니까 백만장자들에게는요, 수입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직접적인 소득도 있고, 간접적인 소득, 그러니까 수동적인 소득,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뭐 월급, 그다음에 내가 파트로 일할 때 들어오는 그런 한두 개의 수입원이 전부라고 한다면, 백만장자들은요, 그 파이프라인을 계속 늘리기 위한 공부를 하죠. 그 아이디어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저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요 3가지예요.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는 팀을 꾸리는 거예요. 네,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다음에 자산을 더 빨리 늘려라. 어떻게 이 자산을 빨리 늘릴 수 있냐면요. 비즈니스 하는 선배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비즈니스에 대한 수익 모델이 있잖아요. 내 비즈니스에 대한 수익 모델이요. 그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 큰 그림, 내 수익 모델에 대한 큰 그림. 시간도 장기적인 계획서부터 큰 그림을 그리시고 나서 큰 그림과 함께 세부 구성 요소가 잘 굴러가도록 세세한 것에 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함께 볼 수 있는 그 집중. 이게 바로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는 꼭 하자는 거예요.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 시스템을 확보하는 거, 만드는 거, 구축하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하고 저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함께 공부하고 함께 투자하고 함께 마케팅할 사람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그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내가 그 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에 집중을 해서 하나씩 실행해 보라는 거. 이게 3번째 연금술이에요. 제가 빨리 좀 마무리 해볼게요. 2번째 연금술, 더 리치가 되기 위한 2번째 연금술은요,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삶의 곡선은 우상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보면 우상향이지만요. 이거를 단기로 보게 되면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내려가는 그 시점에 내가 아주 큰 교훈과 배움이 있어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인내심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죠? 너무나 다급해서 급박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내심을 갖고 긴 계획, 그리고 긴 호흡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세상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갖추시게 되면요, 지금 이 순간에 불안함이 좀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미 그 긴 장기간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역사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상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좀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심과 지식과 지혜는요, 나의 순자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자산 플러스 정신적인 그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열쇠가 돼요.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란 있을 수 없어요. 투자라는요,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늘 따기만 한 게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잃는 경험을 통해서 또 따는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다고 여기에 계속 매몰되어 계실 필요가 없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또 다른 배움을 얻을 수 있겠지?
지금 이런 기회가 온 게 너무 감사하다. 저도 그렇게 저를 위로가 아니죠.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본 손실에 대해서 정말 깊게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인내심, 지식, 지혜, 무형의 자산을 탄탄하게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 손실, 당연한 거. 그러면요, 내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그 거위를 여러 마리 키울 수 있는 배포가 생겨요. 배포. 그리고 내 롤모델도요, 그냥 내 옆집 언니, 뭐 이렇게 왜 친척 누구가 아니라 좀 더 커져요. 뭐 빅토리아 여왕,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러니까 굉장히 나의 배포, 나의 롤모델 자체의 어떤 그 레벨이 달라지는 걸 저도 느껴요. 그래서 선배님들 꼭 뭐 지금 당장의 어떤 수익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인내심을 가지고 역사적인 지식과 어떤 이런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무형의 자산을 꽉꽉 채워 놓으시길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이에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더 리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연금술이고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는 자아 탐색을 위해서 이렇게 부마인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를 탐색해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도 저자는요. 잠재력을 끼우는 질문을 하라고 해요. 나의 잠재력을 끼우는 질문.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이게 두 번째예요. 무엇을 이룰 것인가? 세 번째는요. 내가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갖고 싶은가? 난 무엇을 얻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결국에는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미래 사회가 아주 큰 변혁을 보인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나로 돌아와요. 나.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미래 사회를 나에게 맞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에 대한 정보들, 아무리 많은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10가지 연금술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우리가 이 10가지 연금술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는 뭘 해야 돼요? 정말 나에게 맞는 적용할 거리, 실행할 거리를 좀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더 리치에 대한 독서 리뷰는요. 여기에서 마치고 끄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